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정말 아스트라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나 국정 관계자도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 잘 안 믿으시겠지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국정원의 이른바 촛불 습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 국가본법 위반 혐의로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었는데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라온 한 글을 보니까 그럴듯하구나. 왜 이렇게 아스트라라는 느낌이 들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목은 근데 내란 음모라는 게 생각보다 약발이 안 먹힐 수도 있겠다 싶어 라는 건데요. 내란 음모라는 아주 뭐랄까 빨갛고 졸라 위험해 보이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야 이거 대박 사건이구나, 난리 나겠구나 싶었어.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별 감흥이 없네. 왜 그런 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상하게 현실성이 없어. 실제로 내란 음모가 구라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황 자체가 뭐랄까 붕 떠 있는 느낌이랄까. 5,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는데 아무거나 집어서 확 던졌더니 제자리에 가서 딱 꽂히더라, 이런 느낌인 거야. 김기춘이가 등용됐고 촛불과 시국선언이 점점 늘어나고 국정원이 정상적인 대공 업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속속 국정원 댓글 증거를 발견하고 있고 9월 국정원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좋은 카드가 국정원의 소매에서 나왔단 말이지. 이걸로 국정원은 댓글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검찰이 찾아내는 증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촛불과 시국선언 역시 종북으로 매도할 수 있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도 묵살할 수 있어. 근데 말이야, 아무리 국민을 개호구로 알아도 그렇지 이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말이야. 적어도 국정원 말고 다른 쪽에서 이 카드를 꺼냈어야지. 적어도 북한하고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 카드를 꺼냈어야지.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게 아니냐고. MB는 성실하기라도 했지. 그네는 너무 무성의해. 라는 글입니다. 너무나도 공교롭고 너무나도 썩이 빤히 보이는 이런 내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언론들도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통합진보당은 괴멸되겠지만은 사실이 아니라면은 국정원이 괴멸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아무리 역사를 1970년대 유신 시절로 되돌려 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SF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림으로써 이번 추석 전국에 촛불을 누르고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 요구를 묵살시킬 수 있는 소재로서 지상파와 총편이 떠들 수 있는, 조정동이 떠들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제공해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8월 29일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3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예,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5년 전인 2008년 8월 27일 탈북자로 가장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군 장교들과 사귀며 정보를 빼내 북한에 건넸다는 이른바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발표합니다. 딱 5년 전입니다. 그때는 광우병, 쇠고기를 마구잡이로 수입하려는 이명박에게 철퇴를 가하는 촛불이 한참 타오르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 되돌이켜보면요.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첫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뒤이어 불어닥친 공안정국 와중에서 터진 사건인데요. 결국은 촛불을 끄기 위해서 공안 사건을 끌어다 쓴 국정원. 지금도 그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IMPT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혹은 중앙정보부에서 이런 식으로 간첩 사건 이런 걸 조작했지만 알고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과거사를 발굴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국정원의 통합진보당 내란 업무 사건 도배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새겨들어야 할 칼럼이 아니냐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란 업무 난파 간첩 알고 보니까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IMPT의 칼럼 소개합니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관련 단체 인사 등 10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일제히 압수수색을 하고 홍순석 부위원장, 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총책임자로 하는 모 산악회가 혁명조직 R5를 만든 뒤 모임을 통해 북한과 전쟁이 발생하는 등 유사시에 철도, 유류시설 등을 파괴하는 내란을 모의했으며 북한의 혁명가요를 부르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찬양, 고무 행위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이 관계자의 말이라며 여러 가지 주장을 기사로 내보내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는 실제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IMPT는 언론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이 있지만 믿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간첩 사건을 조작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핵당 사건입니다. 1964년 8월 14일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계의 지령을 받고 국가 벨라를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핵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관련자 57명 가운데서 41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김영욱이었습니다. 그 김영욱은 1962년 난파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여차여차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당 발기 모임을 갖고 북계 노동당 강령 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했고 이들은 북계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배란하려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이른바 난파간첩이었던 김영춘. 이 김영춘은 원래 이름이 김상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난파간첩이 아니라
육군 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이었던 사람입니다. 1962년 7월 10일 날 실제로 북한에 북파되었던 사람이에요. 남파공작원이라고 발표했던, 북한의 남파공작원이라고 발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 첩보부대 소속으로 북파공작원이었던 거예요.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 인혁당 관련자 중 김상한이라는 사람의 북파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결국은 중앙정보부는 북파 공작원을 남파 공작원이라고 거짓을 말하면서 이 인혁당 사건을 북교의 지령을 받은 국가 변란 사건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있어요. 중정은 남파 간첩 김배영이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김배영은 인혁당 사건이 터진 후 11월에 월북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됐다가 검거돼 1971년 사형을 받았는데 중정은 1974년 제2차 인혁당 사건에도 죽은 그를 무덤에서 꺼내 간첩 사건을 조작합니다. 중앙정보부는 북파를 남파로 월북하지도 않았던 시기에 월북했다고 거짓을 말하면서 인혁당 사건을 북괴의 지령을 받은 국가 변란 사건으로 조작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또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동맹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적화 공작단 사건, 이른바 동맹림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앙정보부는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문화예술인은 윤희상, 세계적인 지휘자였죠. 이영로, 학계의 황승모, 임석진, 6.3 학생운동의 주역이었던 김중태, hen성이를 포함해서 교수,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이 북한 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 활동을 했고 일부는 입북하여 노동당 입당과 국내 자유하여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황승모 교수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이른바 민비연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내란 음모 및 선동시위 등으로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공작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서를 내란을 위한 증거라고 내놓았지만 사건의 결과는 중정의 처음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 중앙정보부는 동맹림 사건 관련자들이 북한의 특수교육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후 간첩활동을 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 이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서너 명이 남한에 왔다는 안착 신호를 보내는 것과 북한 방송을 한두 번 청취했을 뿐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관련자 203명 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3명을 간첩죄, 간첩미수죄, 국가전복, 내란 업무죄로 기소했지만 이들 중 간첩죄와 내란 업무죄를 적용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 방송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중정의 발표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국가전복을 꾀하고 내란 업무를 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과장된 간첩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 동맹림 사건과 그리고 인혁당 사건이 일어났느냐? IMPT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의 여러 용공조작 사건 중에서 특히 인혁당과 동맹림 사건을 거론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두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이런 식의 용공조작, 쉽게 얘기해서 국가 변란을 모의한다, 국가 내란 업무죄, 간첩죄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기의 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그때 당시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공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그 공경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IMPT의 설명을 계속 들어봅시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정이약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이후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은 정권 퇴진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1964년 5월 20일 서울대 물리대생들은 박정희가 내세우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른 후 거리로 나왔고 정부는 이를 체제 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무장 군인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까지 얻자
정부는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런 학생운동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원인이라고 발표합니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자신을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적 지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데자뷰,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에 자신을 퇴진하라는 그런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예. 또 있습니다. 또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박정희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였죠. 그의 재선에는 성공했지만은 영구 집권을 위한 삼선 개헌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 가능성인 3분의 1을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아예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 위반을 태연히 자행하면서 금품 살포는 물론이고 관권 동원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이에 따라 개헌 가능성인 156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당과 대학생들은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규탄 시위를 전개했으며 박정희는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를 임시 휴업시킵니다. 중앙정보부는 6.8 부정선거 시위가 확산되자 바로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무려 7차례에 걸친 동백림 북계 대남 적합공작단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후 6.8 부정선거 시위는 간첩단 사건으로 신문지면에서 점차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결국은 인혁당 사건도 그랬고 동백림 사건도 그랬고 중앙정보부의 간첩 조작 사건이죠. 왜 그런 조작 사건이 나왔느냐.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국민의 여론, 국민과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조작 사건을 남발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무려 50년 가까이 지난 2013년에 또다시 박정희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아이엠 피터의 해석입니다. 아이엠 피터가 인혁당과 동백림 사건을 사례로 든 이유는 박정희가 간첩 조작 사건을 벌인 이유와 지금 박근혜 정권의 내란 음모 의혹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는 9.6 한일 회담으로 시작된 박정희 정권 퇴진 운동이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의 참석자가 점점 늘어가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동백림 사건이 일어났던 1967년에는 6.8 부정선거로 야당과 대학생이 시위를 시작했었습니다. 중정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동백림 사건을 과대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부정선거와 박근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와 통치를 위해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이용했던 수법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은요, 삼선개헌, 12항명사건, 대선 총선 등 중요한 정치 사안 때마다 정치인을 사찰하며 정치자금, 이권 청탁 등의 비리 사실을 통해 회유, 협박하기도 했고요. 용공조작과 통치자의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등의 정치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아이엠 피터가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놀란 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한국의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 없으며 결국 한국 현대 정치사를 알려면 정보기관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내란 업무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자를 체포, 압수수색하는 일이 진짜 내란 사건을 조사하고 간첩을 적발하기 위하여 하고 있다고 100%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정원이 했던 대부분의 간첩 사건이 정권을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작됐다는 증거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고 아이엠 피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5년 전의 2008년 광우병 촛불 때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원정아 사건을 터뜨렸던 것처럼 결국은 촛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통합진보당 사건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조작해서 이런 사건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은
그야말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러나 진실을 묻어두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그것은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불편한지는 역사가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정원, 박근혜 말이라면 신주단지듯이 모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영남의 꽉 막힌 유권자 여러분들, 외면하지 말고 진실과 직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합리하게 공경에 몰아넣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공경에 몰렸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노래 듣고 계속하죠.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급소리,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네, 청취자분 중에서 유철 아빠님이 한마디 하셨네요. 고생 많다고 하시면서 월요일에 정자를 했는데 소개도 안 해주시고 정자한 돈을 다시 뺄 수도 없고 예, 농담이라면서 정자했다고 합니다. 소개 좀 부탁하는데 소개해드리고 있죠. 아울러 요즘 고생하는 우리 초딩 1년 우철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힘들고 방과 후에 하느냐고. 힘들지만 모든 이가 우철이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운데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힘내세요. 우철아, 고생 많지? 공부 열심히 해. 예. 오늘은 그 조합원 가입이 어느 정도 좀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절호조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호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삼동의 아이언맨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일동의 천지신짱님, 서울 양천구 신정이동의 희율님, 그리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브레이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전 서구 둔산 3동 청솔아파트의 똘똘한 아이, 그리고 같은 아파트의 행복이님, 아마 가족인 것 같은데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입하신 진짜 저널리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남 여수시 여서동의 쿵쿵쾅쾅님, 그리고 부산 금정구 부곡사동의 러블리빈님, 그리고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마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한 명 더 계시네요. 네. 서울 용산구 이천 1동의 잠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조합원 가입하시면은 19,000명 돌파했네요. 브라보. 언제 키워서 언제 공정한 언론 보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이명박 5년도 참았는데 박근혜 5년 절반 더 가기 전에 아주 훌륭한 TV 방송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또 광고를 2개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정화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인터넷 먹거리 쇼핑몰 엄마마음 건어물입니다. 주문하시면요,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는 날짜에 배송을 해드리고요. 선물 세트 한 박스만 주문해도 무료 배송된다고 합니다. 추석맞이 건어물 선물 세트를 판매 중이고요. 1만원대부터 4만원대까지 역시 할인 판매 중입니다.
선물 세트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근어물을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요. 엄마 마음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국민TV를 기부처로 선택하시면 구매 금액 5%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엄마 마음은 공정언론, 독립언론, 바른언론, 국민TV를 응원한다고 하네요. 가급적이면 근어물 살 때 조합원인 엄마 마음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검색창에 엄마 마음 근어물을 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61-244-1750 061-244-1750입니다. 그리고 국민TV 뉴스 홈페이지에 오면요. 배너 광고가 걸려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광고가 잘 되네요. 조합원 유성진 님이 신청하신 인터넷 쇼핑몰 광고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폭스마켓에 오시면 고급 스포츠용품 브랜드 스타스포츠 제품이 600여 가지 이상 있고요. 깃털처럼 가볍고 견고한 고급 배드민턴 라켓 브랜드 아테미와 다양한 색상의 클럽 패션 운동화 테슬라 운동화를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1566-5476 1566-5476 주소창에 폭스마켓.co.kr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폭스마켓 역시 국민TV 뉴스.국민.tv 접속하시면은 국민TV 뉴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배너 광고로 걸려 있어서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광고는 끝났고요.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매우 점잖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묘한 시점에 이루어진 통합진보당 수사. 한겨레신문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 간부와 당직자들의 집, 사무실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언급한 뒤 모임을 열어 이에 대비한 물리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검찰과 국정원은 공식 확인을 않고 있다. 실제로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수준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제도 정치에 진입한 국회의원과 정당 간부들이 과연 그런 행위를 했을지 쉽사리 믿기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사건의 진위를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공안 당국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네. 실제로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수준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충격이죠. 하지만 한겨레신문의 사설의 지적대로 제도 정치에 진입한 국회의원과 정당 간부들이 과연 그런 행위를 했을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봐요. 그 시점. 이 얘기는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공안당국도 진지하게 숙고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의문이 뭐냐? 우선 대단한 중범죄에 속하는 내란 음모에 해당할 만큼의 범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느냐의 문제다. 형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법적 권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한다. 보수 언론이 폭동으로 표현한 5.3 인천 사태에도 공안당국은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민의 투표로 심판받겠다고 제도 정치에 들어온 정당의 의원이 과연 그런 수준의 행위를 도모했을까 하는 상식적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렇죠.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공권력을 건너 전부 다 싹쓸이 한 다음에 무력으로 점령한다든지 이런 게 내란입니다. 내란. 참나. 아니 제도권에 들어와가지고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들어온 통합진보당이라고는 정당의 국회의원이 무슨 정말 지금 종편이라든지 보수 언론에서 쓰고 있는 소설들을 보면 전부 다 국정원 발이죠. 뭐 아무 근거 없이 쓸 수 없죠. 보면은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다는 국정원이 왜 하필 지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냐는 점이다. 국정원은 지금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국기문란의 범죄 행위로 전직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 시국선언과 촛불 시위가 이어지면서 지금이야말로 조직을 대폭 축소, 개편하는 등 철저하게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예산을 대폭 삭감할 뜻도 밝혔다. 이런 점 때문에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물타기를 시도했던 남재준 국정원이 이번엔 국정원 개혁 요구에 맞서 종북몰이로 칼날을 피해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저간의 사정과 과거 국정원 행태를 종합해보면 이번 수사를 순수하게 봐주기 힘든 측면이 적지 않다. 물론 분명한 국기문란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수사에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의도를 갖고 혐의를 과장, 왜곡했다가는 개혁의 칼날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길이 될 것이다. 네. 아까 IMPT 글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동맹님 사건 그리고 인혁당 사건은 그야말로 박정희의 철권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4년 우리 국민은 그때 국민들처럼 그런 철권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의 전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통치 기구들도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통치할 때 따르는 것이지 박정희식으로 하면은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 국정원의 기도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 지적들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댓글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2명이 총기를 들고 촛불 집회에 나타나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총기 소지자가 야당 정치인을 협박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부산지방경찰서는 29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촛불 집회에서 민주당 관계자를 총기로 위협한 혐의로 국민행동본부 부산 경남 부본부장이라고 하는 성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을 가지고 위협하는데. 성 씨 등은 28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정구 주디스 태화 앞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의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 촛불 집회에서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허리에 찬 총기를 보여주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총 모양의 선언용 신호총을 가지고 있었던 성 씨 등은 이 관계자에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야기를 하면 총으로 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석기 의원이 속해 있는 통합진보당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의 대집회에 나와가지고 총기를 위협해놓고 경찰이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통합진보당인 줄 알고. 아니 통합진보당은 그럼 해도 된다는 얘기야? 국정원이 그 지랄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노래 하나 듣고 라스트를 장식하죠. 비욘 에이프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네. 청취자 게시판을 보니까요. 낙검수 가지고 너꼼수님이 어제 기가 막혀 조합원 등록하고 출자금 안 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출자금을 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또 이러면 정지할 거다고 하는데요.
정자를 받기 위해서 국정원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통찰령님은요, 방금 8월 생일 맞은 우리 공주님 미래 선물로 조합원 가입했습니다. 미래가 밝은 우리 공주님 5번째 생일과 조합원 가입 축하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공주님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은 안 불러드리겠습니다만은 5살짜리 공주님 우리 조합원님 감사드려요. 예. 조합원으로 추가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 1동에 잠자님은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한 명 더 계시네요. 서울 양천구 신정 3동에 칠산바다용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겨레신문 김종구 논설위원회 대통령과 개에 대한 단상 소개해드리죠. 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의견이다. 개도 모름지기 일생에 단 한 명의 주인을 섬겨야 진정한 충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견은 한 발 나아가 주인의 목숨까지 구한 장한개다. 주인이 술에 취해서 풀밭에서 잠든 사이 들불이 번지자 냇물로 몸을 적셔 불을 꺼 주인을 살리고 자신은 죽었다는 전북 임실군의 오숙의설화는 대표적인 예다. 학자들이 분류한 의견설화의 유형은 진화구주형, 불을 꺼서 주인을 구함, 투호구주형, 호랑이 등의 맹수를 물리침, 폐관보주형 등 무려 14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의롭고 충직한 개를 위해서는 비석을 세워주기도 하는데 이를 의견비 또는 의호비라고 한다. 네. 김정구 논술위원이 뜬금없이 개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얼마 전 가까운 친구에게서 들은 촌철살인의 논평 하나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의로운 개를 위해서 비를 세워주는 경우는 있어도 맹견을 위해서 비를 세워주는 일은 없다. 라는 건데요. 과거 친일 경력이 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한 미화 작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단칼로 내리치며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비유가 아닐 수 없는 건데요. 의견을 위해서 비를 세워주는 경우는 있지만 맹견을 위해서 비를 세워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백선엽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백선엽 씨뿐만 아니라 권력 주변에는 맹견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끊이지를 않습니다. 새 주인을 위해서 옛 주인을 물어뜯는 것도 예사고요. 그러나 또 제대로 맹견이 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맹견이 아니라 맹구로 거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똑같이 개를 뜻하는 한자지만 개견자와 개구자는 격이 다릅니다. 사냥개인 엽견도 사냥이 끝난 뒤 가마솥에 들어가 삶아지는 신세가 되면 개구자 구로 전락됩니다. 최근 사임한 양근 전 감사원장을 보면서 맹구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4대강 사업 축소 은폐 감사로 일관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을 핥히는 선봉에 서더니 결국 토사구팽 신세가 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맹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임 기간 내내 반대편 물어뜯게 몰두하고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맹렬히 뛰었으나 결국은 어리석은 용맹이었을 뿐이죠. 어리석은 용맹을 발휘하는 맹구들 지금 박근혜 정부안에도 널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간곡히 권한다고 하네요. 맹견이 되려 하지 말고 의견이 되시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에 취하고 조그만 성취에 혼미해져서 민심의 들불이 서서히 번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임 국정원장의 처참한 말로를 눈앞에 보면서도 후임자는 또다시 사나운 발톱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지에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어리석은 맹구들이 주인을 망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